안녕하십니까. 신인경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정상회담 협상에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한반도가 경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북한과 협상 결렬 직후에 미국 해병대가 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상 중입니다.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랑의 한반도 이 군사 안보 문제, 미군의 배치 현황, 그리고 미국의 군사 작전,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과 북한이 회담이 결렬됐죠. 북한은 이것을 끔찍한 사변이다. 그리고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줄 이런 협박을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가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야 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치러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 여기 말에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비핵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가능하다. 이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말 앞에 수레를 놔야 된다. 말이 수레를 끌지 않습니까? 말 뒤에 수레를 놔야 수레를 끌지요. 그러면 말 앞에 수레를 놔야 되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이제 끔찍한 사변 발생할 거다. 각오하라.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우리 정부 같으면은 뜨거라 하고 또 어떻게 달래야 되나 하고 좀 안절부절 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협박 직후에 조용히 카드를 꺼낸 미국입니다. 10월 7일인데요. 자, 북한이 10월 5일 협상을 하고 10월 6일, 5일 협상 밤에 협상을 깼고 또 10월 6일 날 미국이 한 2주 내에 다시 만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일 없다라고 10월 6일 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0월 7일 미국이 어떻게 하냐? 해병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여기요. 제1해병항공단 이하의 제169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와 제462 해병 중헬기 비행대가 일본 오키나와로 전개하여 와일드 스텔리온으로 명명된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훈련과 실탄 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라고 10월 7일 제3해병원정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 지금 오키나와에 제3해병원정군이라고 하는 큰 부대가 해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격 헬기 부대와 수송 헬기 부대가 지금 오키나와에 와서 전방 전개 훈련 그리고 사격 훈련을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밝힌 겁니다. 자, 오키나와에 전개된 이 해병 항공 부대들은 어떤 전력인가? 먼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브라 마크가 있는데요. 제169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인데 보유 기종은 AH-1 제트 바이퍼. 그러니까 이제 이 마크가 코브라, 즉 바이퍼의 마크가 같아요. 그리고 UH-1Y 베놈. 이 UH-1Y는 기본적으로 수송 헬기지만 베놈이라는 그 애칭이 붙으면 이것은 건쉽으로 쓰는 수송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송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건쉽, 그러니까 기관포, 로켓포 이런 걸 가지고 위에서 이 아래를 이제 강습해야 되는 이 아래 부분을 제압해주는 제압 사격해주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을 이제 건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169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는 AH-1 제트 바이퍼와 UH-1I 베놈으로 구성된 공중 강습 부대고 엄호를 주로 합니다. 주둔지는 캘리포니아의 캠프 펜들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462 해병 중헬기 비행대는 이 스텔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헬기를 운용을 합니다. 이 물자 수송 능력이 무려 15톤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치누크 헬기, 우리 육군과 공군에서 많이 운용하는 CH-47 치누크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톤 정도를 운송할 수 있는데, 이 슈퍼 스텔리온 같은 경우는 15톤을 운송을 해요. 그래서 보유 기종은 CH-53E 슈퍼 스텔리온을 운영을 하고, 임무는 이제 병력과 물자 수송을 합니다. 주둔지는 캘리포니아의 미라마 비행장인데, 자, 캘리포니아의 캠프 펜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미라마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이 비행대들을 지금 오키나와에 불러서 사격 훈련과 전방 재보급소 설치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정 공격 작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훈련이란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6월에요. 자,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이것은 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항속거리가 짧은 이 헬기가 재보급 문제로 작전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전방 항공기지입니다. 작전 지역 인근에 무장과 연료 재보급을 위해 설치된 일종의 간이 비행장, 간이 기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헬기들은 항속거리, 비행 속도 해봐야 뭐 시속 한 250km 이 정도로 나르죠. 그리고 전투행동 방향 해봐야 뭐 한 300-400km 이 정도도 채 안 됩니다. 한 200k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헬기들이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고 돌아오고, 이게 힘든 거죠. 그러면 이 헬기들이 작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항공모함에서 떠서 공격을 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아예 적진에다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헬기 연료 보급기지, 그리고 탄약기지, 간이 정비기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 전방 연료 재보급소 설치 훈련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아예 전차 방호벽까지 만드는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차 방호벽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헬기들 다량으로 보내기 위해서 적진에다가 연료보급기지, 탄약기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3해병원정군의 연료 탄약 재보급 작전 대상 기지는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군사력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란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지금 거의 인민해방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홍콩에 어쩌면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서태평양에 박서라고 하는 강습 상륙 전단이 지금 와 있는데, 원래 이 박서는 지중해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훈련을 하고는 이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고는 신속하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란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직진을 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해서 말레이시아에 와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지금 북한하고 협상이 깨졌지 않습니까? 협상이 깨진 게 10월 5일이죠. 10월 6일 날 북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박스 전단이 훈련을 하고는 있다가 10월 5일 날 미북 핵 협상이 깨지고 나서 10월 6일 날 이 박스 전단이 북상을 한 겁니다. 이란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북상을 했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러면은 홍콩 그리고 북한 아니겠냐라는 건데, 홍콩에 들어가서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중국군을 상대로 전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중국이 만약에 홍콩에다가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인민해방군이 진짜로 무력을 사용하고 총을 사용하고 한다면은, 미국은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외교적 압박 정책을 취하지, 홍콩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안 했지 않습니까? 강대국끼리는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부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제 제재를 받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중국도 만약에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냐? 이 해병 원정대들이 와서 뭐 하냐? 바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 아니겠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미국이 말이죠, 협상 결렬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이 와스프의 빈자리를 메운 박사 전단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박사가 지중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신속하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말레이시아로 왔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이제 어떤 훈련을 했냐? 공중 강습 훈련을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말레이시아군하고 합동 훈련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말레이시아는 훈련장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자신들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왜냐? 말레이시아군이 사진에 안 보입니다. 이 스텔리온하고 오스프리들이 가서 강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코브라 그리고 해리어 전투기들이 가서 엄호를 하고 제압을 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하고는 10월 5일 날 협상이 끝나니까 바로 이 박사 전단이 북상을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박사 전단에는 제11 해병 원정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11 해병 원정대는 한 3,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해병의 우리가 지금 뭐 수색대 같은 뭐 전초 부대입니다. 그게 지금 이 박사 전단에 완편되어서 딱 지금 3,000명이 해병대가 탑승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7함대에 31 해병 원정대가 또 지금 완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 서태평양 오키나와 인근에 해병 원정대, 즉 해병의 전초 부대가 2개의 원정대, 즉 6,000명이 지금 집결을 한 상태예요. 물론 그 뒤에 후속 부대는 별개로 지금 사단급으로 있죠, 오키나와에. 먼저 들어간 신속 부대인 원정대만 하더라도 제3해병 원정군이 운영하는 31MEU, 즉 31 해병 원정대 플러스 제11 해병 원정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히 강력한 그런 해병 전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북군사작전에서 이 FARP, 즉 전방 연료 탄약 재보급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평양을 타격한다, 영변을 타격한다. 그러면은 서해에서 헬기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또 작전하고 돌아오고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양 입구, 남포라든지 영변 입구, 청천강 하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딱 기지를 만들어 놓고 헬기들이 거기서 강습하고 공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탄약 싣고 또 가고 연료 싣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홍콩, 이란, 북한 중에서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한 시점이 북한과 협상이 딱 깨지자마자 바로 공개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북한 보라고 북한에게 던지는 압박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행위의 일환이죠. 자,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는 이 펀치력을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너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래? 그럼 너 죽는 거야. 그리고 지금 조인트 스타즈 딱 왔지 않습니까? 너 미사일 쏘면은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거 지금 동원해가지고 이런 압박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악수하고 그 옆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금 옆에서 뭐 거들고 또 들러리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행사한 이후에 사실은 몇 달 동안 미국과 북한은 어떤 이 충돌의 위험성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김명길 대사는 끔찍한 사변을 각오해라 라는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총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여기에서 북한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면 오바마보다 너가 나은 게 뭐 있냐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실적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017년 기억하시죠, 여러분? Fire and Fury. 이 Fire and Fury 시즌2가 개막되느냐 하는 관심이 갑니다. Fire and Fury 시즌2가 개막이 되고, 그 Fire and Fury가 협박이 아니고 진짜 북한이 정말 무서워서 굴복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크려 있고 계속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한다면 진짜 파이어 앤 퓨리를 통해서 북한을 레짐 체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의 첩경이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발전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계속 이어지는 군사 문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